개정문학 발로차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넘치는 흥, 넘치는 흥, 만흥 16번째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흥이 넘치다, 넘치는 흥, 자 만흥 되겠습니다. 갈래는 연시조고요, 평시조 6편이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성격은 한정가 그랬는데 한가로운 정,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한가로운 정, 어디 있길래 그렇게 여유가 있고 한가롭냐? 물론 자연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한은 한가하다라는 뜻이 한가하다, 여유가 있다. 분주하다는 마이너스고 한가하다, 여유가 있다, 이건 좋은 거 플러스가 되겠어요. 자연 친화적이다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것들은 모조리 싹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속세에 속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확한 대비 구조가 핵심인 작품 만흥이 되겠습니다. 대비, 자연 속세, 시어 대비,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뜬금없는 임금님의 은혜, 요거는 이제 6번째 수에 유일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자연 조화, 속세 싫어, 이런 느낌은 5수에 걸쳐 5수까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임금님에 대한 은혜는 뭔가 구색 갖추기식으로 살짝 끼워놓은 느낌. 자, 시어의 대비대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품 시험에 출제되면 100% 나옵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 그랬는데 소부라는 인물과 허유라는 인물이 있어요. 나 벼슬 하기 싫어요. 허기 싫어요. 허기 싫어요. 하기 싫다 발뺌하게 생긴 이름의 소유자 허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허유, 요 임금 때 중국이야 조선이야, 중국, 한국, 중국, 중국의 요 임금 시절에 지가 이제 힘도 빠지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자리를 넘겨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 자식들 중에는 변변찮은 놈들일 뿐이야.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 찾지 못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No Blood Man 허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리 줄게, 황제의 자리를 줄 테니까, 임금의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됐슈 그러면서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허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공간 1번, 2번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산입니다. 수산, 물수, 매산, 산산입니다. 그래서 영수, 기산, 영수라는 물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속세, 실어, 자연 조화. 그리고 기산이라는 공간에서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영수라는 물 가에서 귀를 씻고요. 에이 더러운 얘기 들었다. 귀를 씻어버려요. 물에다가 더러워 그러면서 들은 건 소리인데 물리적인 귀를, 청각기관을 씻어버리는 이런 태도. 그래서 이 황제 따위 나에게 권하다니 재수없어 그러면서 물로 귀를 씻어버렸다라고 하는 say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씻을 세자 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귀를 씻다. 그래서 귀를 싹 씻어버리는 고사 관련된 인물 허유가 되겠습니다. 나한테 자꾸 임금하라고 하지 마요. 허유. 근데 이제 사실 영수에서 귀를 씻을 때는 2번째 권하는데 이제 그럼 임금 됐으니까, 임금 싫다고 하니까 다른 벼슬이라도 해봐라. 2번째 추천 벼슬 권장하니까 냅다 귀를 씻어버리는 센스. 이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은둔선비 소부씨가 있습니다. 소부씨가 있어요. 이 소부씨가 소를 음메 끌고 오다가 봅니다. 이야, 너 왜 귀를 이렇게 씻고 난리냐? 그랬더니 더러운 얘기 들어서 내가 씻었다. 너 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진짜 은둔선비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줘? 너는 얼마나 깝죽됐으면 네 자신을 아직도 속세에 내밀고 싶은 욕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 임금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아올 정도냐.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다 한숨이다. 은둔선비의 고수다 내가. 내가 고수다 고수. 소부가. 그러면서 이제 쫑쿠를 준 다음에 그죠? 요 물 상류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먹입니다. 왜? 아래쪽 물 네 귀 씻은 더러운 물이니까 내 소에게도 먹일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상류로 가서 지 소를 먹인 소부가 나옵니다. 둘 다 기산을 무대로 은거했던 대표적인 선비이기 때문에 고사 속 인물 허유와 소유는 댄서, 가수죠. 소부와 허유가 쌍으로 언급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강완정 이야기하는 이쪽 사수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요. 기대하시고. 자, 서리법, 영탄법 기본적으로 깔린다.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시면은 1수부터 6수까지 총 6편의 평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의식을 4글자로 정리해 본다 라고 한다면은 4글자로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안분지족 1수고요. 자, 자기 분수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기 분수 편안해서 만족감을 느껴요. 이게 안분지족. 안빈, 낙도는 비는 빈곤, 가난, 후어. 빈곤을 마찬가지 편안하게 느끼고 심지어 어때? 낙낙낙 즐겨버려. 즐기는 경지. 그래서 안빈낙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혼연일체라고 나왔는데 삼수 같은 경우는 일체 앞을 물아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물아일체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사물 할 때 물, 자연의 물이고요. 아는 뭐야? 자아 할 때 인간의 아가 되겠습니다. 나아자 인간. 자연과 인간이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합체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한정 그랬는데 강호는 강강자에다가 호소자예요.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지내? 한가롭게 지내는 정이 되겠습니다. 오수는 자연 귀의인데 귀의가 뭡니까? 집에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죠? 귀가. 그렇죠. 고국에 돌아온다. 외국 여행 갔다가 돌아온다. 그럼 뭐라고 하죠? 귀국이라고 하죠. 그럼 귀의 그럼 뭐야? 귀의 그럼 뭐야? 뜻에 돌아간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뜻을 어떤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간이나 혹은 지향하는 바에 내가 넙죽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쪽에 뜻을 둔다. 자연의 뜻을 두고 거기에 돌아간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감사라는 두 글자를 빼고 읽으면 뭐가 돼? 임금 은혜가 되겠죠. 정리합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무라일체, 강호안정, 자연귀의, 마지막으로 임금 은혜. 감사해요.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였고요.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1수. 자, 1수는 안빈낙도, 안분지족 가운데 안분지족과 관련된 거고요. 자연 속세, 자연 조화, 속세 실어, 대비 구도 속에서 시어의 대비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산슈간이 할 때 산슈 이렇게 괄호 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슈간이라고 밑줄 그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학교 내신 같으면은 선생님 마음입니다. 산슈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산수간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산과 물 사이 그래서 자연을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공간이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이 띠집이라고 나왔는데 띠풀로 엮어 만든 집 운막 또는 초가집이라는 뜻인데 운막 또는 초가집인데 소박해 화려해 소박한 집이다. 왜?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이니까 소박한 삶을 나타내준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예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박한 삶은 화려한 삶, 속세의 삶, 화려한 삶, 속세의 삶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노라하니 그 뭘로 남들은 그랬거든요. 남들 세모처리 마이너스 딱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속세, 인간 세상이 되겠습니다. 속세에 사는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들이에요. 남들. 알아 몰라? 몰라. 그쵸? 알아 몰라? 몰라. 몰라요. 병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비웃는단 말이죠. 누구를요? 나를요. 나를. 나를 비웃는 놈들이기 때문에 내 고상한 뜻을 네가 비웃어? 네, 병신들입니다. 속세 아이들이고요. 제정신 아닌 애들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자, 어리고 희함의 뜻에는 이라고 했는데 어리다라고 하는 거 중세국어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stupid 이란 뜻이에요. 난 바보, 난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리고 향은 이렇게 이제 시골 향자를 쓰는 건데 시골 향자, 시골향, 전설의 고향 할 때 향자예요. 시골 향자란 말이죠. 시골에서 자라나서 세상 물정 하나 몰라 이런 뜻의 부정적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사실적 표현이라면 난 바보예요 이 말이 돼버려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 아휴,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이런 말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지 진심을 담아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라고 말했을 때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 아니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이라고 했을 때는 지가 뭘 모른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지식인들, 책의 저자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책을 가리켜서 훌륭한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졸저라고 해요. 졸저. 졸렬하다. 졸렬하다라는 뜻 졸자라서 졸. 그러니까 아주 뭐 보잘것없는 제 책 이런 얘기인데 진짜 제 책은 그냥 쓰레기예요. 이런 뜻이겠어요? 자, 겸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주제는 이 일수의 주제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분수에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만족한다. 지족, 안분지족이 되겠죠. 특히 이제 노라 들어갔으니까 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소음을 읊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결어민데 초성 기역 그리고 리을까지로 이어지는 기역, 니은, 리을송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송. 기역은 구나, 니은은 노라, 디귿은 도다, 리을은 로다. 그래서 구나, 노라, 도라, 도다. 거꾸로 있네요.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이렇게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이렇게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법 표지입니다. 영탄법. 주제가 뭐라고요? 일수는 안분지족이고요. 시어의 대비 주목하시고 자연은 산슈 또는 산슈간 그리고 속세는 남들 되겠습니다. 소박한 소재, 소박함을 나타내는 소재 뒷집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런 정도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수로 갈게요. 이제 이수 주제를 네 글자로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로 말하면은 빈 낙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느끼는 감정이 만약에 일수, 이수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뭐에다가 연결을 해야 정상일까요? 이건희야. 네가 이건희라고 생각해봐. 아니 돌아가셨죠. 죄송합니다.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재용이라고 생각해봐. 사람 이름이니까 파란색으로. 네가 이재용이야.
이지영이 아니고 이지영 말고 이재용이야. 네가 이재용인데 일수나 이수의 주의식과 통하는 삶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안빈 낙도가 어울리니 안분 지족이 어울리니. 잘 생각해봐. 안빈 낙도는 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몇 조 단위의 부자인데 빈이 아니잖아요.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야 가난함이야. 분수겠죠. 가난함은 아니죠. 분수죠, 분수. 분수. 오케이? 네네네. 분수. 그래서 안분지족. 아마도 일수 쪽에 가까울 수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수 가볼게요. 안빈 낙도를 얘기하고 있는 가난함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보리밥 풋나물이 나옵니다. 요즘에야 뭐 건강식으로 채식주의자들, 베지터블도 그럴 수 있죠. 건강식으로 값비싼 걸로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니에요. 보리밥, 밥은 밥인데 보리밥. 그리고 풋나물이야. 이들 또 소박한 삶을 나타내 주는 거면서 동시에 이제 가난하다, 먹을 게 편변치 않다. 고기 한 점도 없다. 오케이? 고기 한 점도 없다. 소박하다, 가난하다. 자, 요걸 알맞죠. 알맞게 먹은 후에 요거 이제 분철시키면 되겠죠.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 드디어 나왔다. 바위끝 물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물가라고 할 수도 있고 물가 또는 바위끝 물가. 이게 바로 뭡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자연. 자연을 나타내는 식구 내지는 시어가 됩니다. 물가 할 수도 있고 바위끝 물가 할 수도 있고 슬까지 실컷 논이 놀아 나왔네요. 영탄법인지 이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구나 노라 투달로다 니까요. 영탄법 만족감을 나타내주는 영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후 나는 보리밥 풋나물 처먹고 물가에서 실컷 논다. 이게 이제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만족감이죠. 나 너무 좋아.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랬는데 그 나머지 다른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 다른 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라고 묶을 수도 있고 여남은 일이라고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밑줄 그나 괄호 엮으나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불알 줄이 시리야 그랬으니까요. 불어할 줄이 있겠냐? 있겠냐? 그랬으니까 있겠냐? 부럽다 부럽지 않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럽지 않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왜요? 니까냐 꼬리오랴 가 중에서 니까냐 고리오랴 가 그쵸? 중에서 랴가 있어. 랴가 뭐야? 의문형 종결어미야.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한데 물어봐. 설명하는 의문, 문, 서리법이 되겠죠. 어떤 뜻을 강조해?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거?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 마이너스라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니까. 만족스러운 건 뭐야? 보리와 풋나물. 이건 만족스러워. 얘는 뭐야? 꺼져. 부러워하지 않아. 불알 줄이 시랴? 불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여남은 일 자연 이하 속세야. 속세 마이너스 속세 요렇게 대비되는 거죠. 요렇게 보리밥 풋나물 자연 속에서 소박한 가난한 소재가 되는 건데 바위끝 물가와 그 남은 여남은 일 바위끝 물가와 그 남은 여남은 일 요거 대비 자연 속세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거 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안분이야 안빈이야. 안빈 낙도의 이수였습니다. 자 이제 삼수로 출동. 자 삼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는 물화일체라고 했는데 물화일체 자연과 혼일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봅시다. 자연과 인간이 한 덩어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잠들고 혼자 앉아서 분철시키면 되겠죠. 앉아있어요. 혼자서 앉아있어요. 이 자는 아마 술잔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먼 외를 바라보니, 먼 외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뭔 왜라고 하는 녀석이 요 산이니까 자연이야 속수야 자연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러니까 반가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가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님과 왜가 비교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비교되고 있어요. 비교. 자연과 그 다음에 임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산을 지금 눈 앞에 보고 있는 대상은 임이야 매야? 임이야 매야? 매. 산을 보고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산을 보고 졸라 반갑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반가움의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반가운 거랑 쟤가 반가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쟤도 안 돼. 이런 뜻이죠 지금. 이리하랴라고 이리하랴 니까냐 꼬리우랴 까. 그렇죠.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 그러면은 무엇을 강조하는 서리법이야? 이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못하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하다는 거야. 못하다야 더하다야. 반가움이 이것보다 더하겠냐?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렇게 하겠냐? 이것만 못하다. 부등호 표시로 나타낼 거야. 님이 좋아, 매가 좋아. 매가 좋아. 매야? 매가 좋아. 산이 좋아. 님이 좋아, 산이 좋아. 산이 좋아. 그러니까 좋은 정도, 반가움의 정도. 물론 님이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은 little 거의 얘에 비하면 얘가 더 센 거야. 오케이? 자, 말씀도 음도 아니어도 여기서 딱 끊고 아니어도는 잘 봐. 아니하여도 할 줄 몰라. cannot. 오케이? 말도 못하지. 울음에서 온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웃음이라는 거. 요거는 별표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표. 한 2개 정도. 예, 초심자들은 울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덜 있거든요. 웃음입니다. 웃음. 말도 못하지, 웃지도 못하지, 같이 소통 불가능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행 유튜버들. 우리 곽튜브 얼마 전에 결혼했지. 곽튜브도 결혼했는데 나도 못할까? 나라고 못할까? 곽튜브는 했잖아. 다이어트를 해서 75kg도 못 만든 걔가 결혼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자괴감이 들게 하는 우리 억대의 부자, 수십억대의 부자 곽튜브님. 죄송합니다. 곽튜브님 부자니까 결혼할 수 있죠. 저는 가난하니까 안 돼요. 근데 곽튜브에게 갑자기 왜 했느냐? 걔가 갑자기 훅 뜨게 된 게 뭐야? 이 러시아 말을 잘했기 때문이잖아요. 대학 때 전공이 러시아 말 이렇게 해갖고 대성원에서 근무하다가 아무튼 그 제3 외국어 너무했나? 제2 외국어에 능통하니까 즉 말을 능통하게 하니까 쓰바 그쪽 지역 인간들하고 소통이 되잖아. 소통이 되니까 유튜브도 되잖아. 소통 유튜브, 소통 튜브 다 되잖아. 언어가 통해야 이 유튜브라는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을 못 해봐라. 병신 이러면 안 되죠. 말을 졸라 잘해야 되는데 못해. 근데 거기다 웃지도 않아. 곽튜브의 또 특징이 뭐니까 웃음을 유발한다. 저런 병신 같은 멘트 막 이런 거 잘하지. 근데 되게 가식 없고 그쵸 진정성이 있고 솔직한 면 때문에 이제 웃음을 많이 유발하는 편인데 만약 유튜브가 무슨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지 웃음도 안 나오지 그럼 유튜브를 왜 보는 거야 도대체? 마찬가지. 그럼 걔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지. 안 되는 건 cannot. 할 수 없대잖아. cannot이야 cannot. 할 수 없대잖아. 근데 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좋아하노라. 못내 좋아하노라. 정말 좋아하노라. 노라 들어갔으니까 또 뭐야?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영탄법이죠. 영탄법. 그리고 좋아한다. 겁나 좋아한다. I like it. 얘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녀석 말씀도 못하지 웃지도 못하지 이 새끼는 그러면 누구의 속성이야? 님의 속성이냐? 매의 속성이냐? 매야? 그렇죠. 매의 속성이죠. 매의 속성. 말도 못하지. 산이 무슨 말을 하니? 마운틴이 말하는 거 봤어? 마운틴이 말하는 거 봤냐고. 마운틴이 웃는 거 봤어? 물론 저 미국에 무슨 산 가면은 무슨 뭐 바위를 깎아가지고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얼굴도 몇 개 딱 만들어놨던데 그건 그냥 돌덩이잖아. 웃지도 않지. 말하지 못하지. 근데도 좋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님과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애를 못 취급했다는 얘기야. 사람에 견주어서 비교했다 이거지. 안 그래요? 말도 못하지 웃지도 못하지만 반가워하는 대상이야. 반가워하는 대상. 얘가 사람 등급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물화일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혼연일체가 됐다. 자연과 혼연일체가 됐다. 이렇게 물화일체 정리할 수 있는 삼수였습니다. 자, 사수 가볼까요? 자, 사수. 누구셔? 누가? 삼공도곤. 도곤은 이제 또 별표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별표했던 거, 뭐였죠? 그게 아니고 웃음이야, 웃음. 우음이 뭐야? 웃음이야. 우음은 웃음이었어요, 웃음. 그러면은 이 도곤은 또 별표를 또 왜 하라고 하는데, 도곤이라고 나왔을 때 뭐뭐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돼. 이 전체적으로 한자어를 제외하고 해석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수에서 이미 지나쳤지만은 샴이랄지 요거 샴 한자어이긴 하지만 또 한자어 제외하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도고는 뭐뭐 보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였니? 앞쪽에 삼수에서 또 별표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어요? 이 뜻풀이 꼭 잊지 마라 했던 거. 또 까먹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억을 못해요? 자, 우음이었잖아요. 그죠? 왜 기억을 못하니? 우음이었어요, 우음.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 우음이랑 도곤이랑 잘 기억하세요. 우음, 도곤. 우음, 웃음이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도곤, 뭐뭐 보다. 기억하시고요. 자,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랴로 끝났으니까 니까냐 고리오랴 가. 운영정결 어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리법 또 하나 체크할 수 있겠고, 자, 삼공 세모 처리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만승은 그러면 플러스냐? 아니요, 얘도 마이너스예요. 부등호 표시 확실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호 표시. 자, 부등호 표시 가볼게요. 자, 삼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승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이만하랴 라고 할 때 이것만 하겠냐,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자연입니다. 자연. 그럼 자연하고 삼공만승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센 놈 누구냐? 물론 자연이야. 삼공만승은 잘라봤자 속세 안에 있거든. 속세 실업였거든요. 근데 삼공은 영이정, 좌이정, 우이정, 높은 벼슬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높은 벼슬. 그래봤자 뭐야? 왕 아래야 위야. 왕 아래 높은 벼슬아치야. 그럼 만승은 뭐냐 했더니 천자. 만승 천자 할 때 천자야. 그래서 만대의 수리를 거느릴 수 있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황제가 높은 벼슬보다는 좀 센 거긴 한데 어쨌거나 마이너스라는 점에서는 다 꺼져야 자연이 제일 좋은 거죠. 얘네들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얘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긴 한데 화자 입장에서는 꺼져야. 만승도 이것만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누가 개소리를 했어? 부쉣 이런 얘기죠. 삼공이 좋다고? 야, 뭐라고? 삼공보다 자연이 낫다고? 아니야. 삼공보다 자연이 나은 건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게다가 심지어 황제보다도 더 나아. 그게 자연이야. 이런 얘기. 자, 이제로 헤어든 생각해보니까 해알이다. 이제로 생각해보니까 소부허유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뭐야? 쪼꼬 한꼬 쫑꼴런 가운데 쫑꼴런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을 활용하고 있다야. 인물이야, 인물들. 소부 한 사람, 허유 한 사람, 두 사람을 지금 된 거야. 소부 허유 아까 초반에 내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은둔 선비들입니다. 은둔 선비들 어디에? 기산. 자, 영수 그 다음에 기산. 그 자연 속에 은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주격조사야. 이 소부와 허유 약도 떠라 그랬는데 야갔더라. 아주 영악했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런 뜻이야.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영리하도다.
자, 그래서 그러면 소보유를 왜 데려온 거야?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자의 자연 선택의 정당성이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소보유가 가만 보니까 너무 잘난 놈,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왜? 자연이 최고라는 내 생각과 일치불일치? 일치하니까 내 생각 뒷받침하려고 가져온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시상 강조, 주제의식 부각. 알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님천 한응을 비길 곳이 없애라 라고 했는데, 님천 한응 요게 결정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님천 그러면은 숲을님, 숲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천은 샘표간장 할 때 샘천자야. 뭐라고? 샘. 숲과 샘. 이게 뭐야? 부분이야, 전체야? 자연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냅니다. 뭔데요? 자연이라는 전체를 나타낸다. 대유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부분을 통해 숲샘 전체를 대신 나타낸다. 님천 한응. 님천 자연이에요. 자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연은 무조건 플러스. 한은 그러면은 한가로움에서 오는 흥겨움, 한가한 흥겨움이라는 뜻인데, 자연 속에서 이런 한가로움, 흥겨움은 비길 곳이 있다 없다? 비길 곳이 없다. 최고예요 하고 자연 최고예요. 비길 곳이 없어요. 꺼져요. 이런 얘기죠. 네, 자연 최고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호한정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했었죠. 뭐라고요? 강호. 이게 바로 뭐야? 강강, 호수호, 숲을림, 샘천 하고 연결 가능하죠. 자연 전체.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을 노래한 부분. 강호한정이 우리 몇 수, 사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수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만흥, 윤선도 선생의 만흥이라는 작품은 윤선도 선생이 1616년 이래로 유배에 또 유배를 거듭하다가 인조 반정 이후에 다시 복권되어서 해배되었지만은 고향 해남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겠냐, 이가 갈리죠. 이가 갈려. 유배를 2번 연타로 보내는 게 어딨냐 어딨어. 그러면서 빡쳐가지고 더 이상 벼슬길 안 해. 그러면서 벼슬이 안 나가. 해남에 은거하시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연조화, 속세 실화가 될 수밖에 없죠. 유배를 2번 했대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자 갑니다. 그래서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안하시시야 그랬어요. 누가요? 하늘. 이거 잘 봐야 돼. 하늘이 알고서 아시고서 뭔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사실적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이야? 내 성품이, 내 본성이 게을러 빠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게을러 빠졌다 임마 뭐 어쩔래 이게 아니고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한 표현. 자, 하늘이 알아가지고 말이야. 인간만사 세모처리 마이너스. 인간 세상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 속세야 속세. 인간 세상의 모든 일, 만사.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도 아니 맡겨 그랬는데 아니 맡겨서 그랬어요. 누가요? 하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어. 다만당 도토리야. 다토리 그랬는데 다툴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도다 그랬어요. 도다 들어갔으니까 영탄법. 와우,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라는 뜻을 강조하는 영탄법이 되겠는데, 강산은 강과 산 자연이라 플러스가 되겠고요. 기억해 주시고 인간 만사와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강산 인간 대비 속세와 자연으로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작품에서 우수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 귀의였습니다. 뭐라고요?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귀농하듯이 자연 귀의인데 돌아간다.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화자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켰어?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하늘이 맡긴 것처럼 화자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표현은 그렇게 한 거야. 뭐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어. 근데 속마음은 뭐겠냐? 속마음은 실제로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속마음. 속마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인데,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것인데, 표현은 마치 누가 시켜서, 특히 하늘이 시켜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 돌려서 대놓고 돌려서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한편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화자의 선택 자체, 자연 속으로 귀의하는 화자의 선택 자체의 정당성, 필연성, 하늘이 시켰다 어쩔래, 정당하냐 아니냐, 정당하다,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라고 화자 자신의 선택의 정당성, 필연성을 강조하는 수법. 내가 왜 슬기랑 결혼할 수밖에 없네. 하늘이, 자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주시죠. 인간만사를, 세상의 모든 인간 속에, 어떤 인간 속에 모든 여성들을 한 명도 맡기지 않아서 다만당 다툴이 없는 다툴이 없는 강산. 근데 왜 강산은 다툴 사람이 없지? 소유권이 없잖아. 소유권이 이산 내산 이강 내강 이런 게 어디 있니 도대체? 그치? 다툴이 없는 거였는데 내가 시를 바꾸면 다만당 다투리가 많은 슬기를 지키라 하시도다. 응? 그러니까 뭐야? 내가 슬기랑 결혼하는 건 뭐야? 하늘의 명령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야? 간접적이지. 왜? 결혼하고 싶은 의지, 강조, 정당해, 필연적이야. 슬기랑 나랑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 왜? 왕이 아니라 하늘이 시킨 명령이야.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어. 뭐 이런 되먹지 못한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육수.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개정문학 발로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 동아미래 비상, 동아미래 비상 출판사, 세계출판사에 실려있는 고2 기준, 내년 고2 기준 개정문학 발로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육수. 강산이 좋다 한들 강산 당연히 플러스. 왜? 자연이니까. 좋다 한들 내 본으로, 내 분수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누구 있겠냐? No. 임금의 은혜다. 임금님의 은혜.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임금 은혜.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nk you for your 은혜. 은혜 좋아요. 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그래서 이제 더욱 알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산에 내가 살게 된 건 다 누구 덕분이야? 임금 덕분이야. 자연 좋은데 임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자연을 나타내는 긍정적 소재 강산, 강과산.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무엇을, 목적어가 뭐지? 목적어가 뭐야? 여기 있는 임금 은혜. 임금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어. 왜? 너무 크나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으니까. 해올 일이 없애라. 내가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임금 은혜가 무한하다. 너무 크다.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스승 은혜, 임금 은혜, 임금 은혜입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그래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임금에 대한 은혜는 구색을 갖추느라 넣은 것 같고요. 마지막 육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만흥이라는 작품으로 만나봤는데요. 네, 16번째 계문 발차였습니다. 연시조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는데 어때? 할만해요? 만흥은 좀 전 시간보다는 낫죠. 자, 앞으로 이어질 가사 작품들을 통해서도 연시조 가사 작품들을 통해서 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도 계속 만나볼 텐데, 이제 큰 산 하나 넘어서 새로운 산 올라섰고 여러분들 실력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여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넘치는 흥, 요거는 대학 가서 합시다. 지금은 스터디, 고전 시가 학습에 넘치는 흥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흥, 흥.